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연루옥을 받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은 당초 발표와 달리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14건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의 특검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서 드루킹 관련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태가 점점 더 글쎄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야의 각자 입장은 분명 다른 상황인데, 자,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경수 의원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먼저 김 대변인, 어제 이제 김경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어떤 기자회견을 잡았는데 취소를 했고요. 이제 그건 또 경남 지역에서 하기로 했는데 연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뒤늦게 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좀 여쭙고 싶은 게 당과 청와대에 정말 만류가 있었는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아니면 본인 의사를 꺾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아마 밤에 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9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거를 저희 공보국에 알려왔는데 예. 내용을 들어보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국회가 계속 열리고 있지 않은 상태가 본인 문제인 것 같아서 당에 부담 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은 그 내용을 듣고 아니 지금까지 당당하고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보아도 문제될 소지가 없는데 외려 불출마를 하게 되면 예. 야당의 현재 공격의 빌미가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김경수 후보에게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고 본인이 받아들여서 4시 반에 출마 기자회견을 하게 된 거죠. 긴급 네.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최고위원회는 아니고요. 그럼 어떤 저희 당에서 당 어떤 절차가 대표와 있었습니까? 예. 원내대표, 그다음 정책위의장, 예. 사무총장, 그다음에 수석 대변인, 예. 전략기획위원장 그 정도 모여서 전략공천 기본 이기 입장을 때문에, 유지하자.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거군요. 불출마 결실을 하면 댓글 책임을 시인하는 것이 네, 그렇게 오인할 됩니다.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일단 그런 입장을 네. 정리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중요한 것은 예.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올해 1월 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난해 대선과 관련한 한 무슨 메신저 주고받기까지도 지금 오늘 경찰에서 예. 마치 그것이 불법성이 있는 것이냐 얘기했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네, 좀 네. 자세히 여쭤볼게요. 예. 자, 이경환 부대변인, 예, 예. 경찰 수사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이건 한국당에 먼저 여쭤볼게요. 예.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 예. 일단 그게 가장 많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방금 보셨겠지만 검찰 쪽도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예.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난번에 항의 방문도 하셨죠? 예, 항의 방문했었고요. 예. 당연히 수사가 부실한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김경수 의원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죠.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고 받은 적만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서울지방경찰청이 그대로 따라했고 나중에 이것을 수정을 했지만 어쨌든 다 거짓말 했는 셈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그 거짓말 그대로 따라했고 실제로 수사의 가장 기본은 자금과 배후 수사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숨겨오다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자금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예. 실제 자금 수사에 들어갔고 실제로 그 배후에 관련해서도 김경수가 의원이 연루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보도 나오니까 또 수사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하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는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도 불명확하고요. 예. 지금 현재 단계에 와서는 김경수 의원이 자기를 소환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직 소환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실제로 가장 수사의 기본인 압수수색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수사라고 봐야 오늘이 되겠죠. 이제 검토안을 예.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지금 그렇게 압수수색을 얘기를 분석을 한 뒤에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런 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주장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특검을 당연히 주장하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예. 이 이주민이라고 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과거에 김경수 의원하고 같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해명은 그런 거죠.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 김경수 의원 말만 믿은 거 아닙니까? 예. 수사라는 주체가 피해자를 말을 믿는다는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과거 거죠.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김경수 의원하고 친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좀 가장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경찰 수사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이거죠. 지금 3월 21일 날 긴급 체포가 된 이후
언론 보도가 4월 13일 날 나왔습니다.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은 거의 수사를 안 했습니다. 뭐 방금 이경환 부대변인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수사의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증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CCTV, 그다음에 휴대폰 170개를 가져왔으면 포렌식 방식으로 휴대폰을 다 뒤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금, 그다음에 연계관계, 그다음에 3,190개에 달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3,190개 텔레그램으로. 그리고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A4 용지로 30장 분량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예.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야당의 그 집요한 요구, 그다음에 즉각적인 수사 이런 걸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무슨 뭐 자금 추적을 한다는 둥, 뭐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이 그동안 텔레그램을 통해서 메시지 받긴 했지만 뭐 의례적인 인사만 했다 이렇게 하고 확인하지 않았다 했지만 사실은 유해라 그러니까 기사를 링크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밝혀진 게 10건인데 저는 제가 이 10건만 있다고 꼭 보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런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 언론에 나온 게 지금 텔레그램이 아닌 다른 메신저를 네. 통해서 55건을 주고받았다 하는데 그 주고받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른바 드루킹하고 김경수 의원하고 그 메시지 내용 중에 김경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했고 문재인 대표 역시 드루킹의 아이디를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드루킹의 이 사건이 김경수 의원으로 그 연계 의혹이 있고 결국은 문재인 당시 대표, 문재인 후보에게 이게 보고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예. 가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드루킹의 사건이 아니고 예. 그야말로 19대 대통령 선거에 19대 대선에 불법 여론 조작 게이트로 명명할 만큼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그 알겠습니다. 뿌리째 흔드는 예. 이런 사건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김 대변인, 오늘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는요. 예. 좀 너무 억측이 많은데 참여정부에서 같이 근무했다. 그래서 친하다 이렇게 그 부분은 제가 연결되는데 얘기를 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김철근 대변인하고 같은 당에 있었으면 저희 만약에 사안 벌어지면 이렇게 봐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수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지금 이제 뭐 170개의 대포폰을 썼고 그리고 이분이 3,190개를 보냈는데 주고받지 않은 겁니다. 일방적으로 보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같이 치러보셔서 알겠지만 안철수 후보를 수행하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수행하는 분이 엄청난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면 간혹가다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내야지 그 선거운동을 공손하게 하는 거죠. 그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을 너무 억측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총 10건의 기사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기사가요. 2016년 11월 25일 날 있고 2016년 11월 28일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8일이고요. 2017년 3월 8일, 3월 13일, 4월 13일, 4월 29일, 5월 2일. 그래서 대선 기간에는 5번입니다. 그리고 5번에 관련된 기사가 뭐냐면 그 문재인 측 침해설 유포자 경찰의 수사 의뢰 강력 대응. 그래서 이런 기사를 링크 걸어줬더니 댓글이 326건이 달려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가 있다. 여기에 기사는 링크가 댓글이 326건입니다. 그리고 막판 실수된 치명상, 문캠프 SNS 댄스 자제령. 이거는 댓글이 14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마무시한 소위 매크로로 이용한 불법 댓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URL입니다. 김 대변인,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잠깐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어떻게 다 합니까? 이미 이것은 지워진 거니까 당연히 경찰만 알 수 있고 드루킹 그분이 보관하고 있어 그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몇 건은 보낸 것 같다라고 이미 2차 기자회견할 때 본인이 얘기를 한 사안입니다.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예, 예. 아까 이제 선거운동 차원에서 지지자나 어떤 지지자라고 하는 조직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답변의 어떤 문자 네네. 그런 게 이제 주고받은 내용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그렇죠.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예. 하나의
글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보내고 예. 그것이 주고받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 한 세네 차례의 뭐 감사하다 뭐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 1차 기자회견에서 이미 얘기했고요. 지금 위아래 문제는 그렇게 보면 되고 예. 매크로가 진행될 때 위아래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해야 될 것 그러면 같고요. 김경수 의원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보내가지고 그 URL 주소를 이제 알려줬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확인했습니다까지 이제 답변을 했는데 네, 그 네. 부분은 예, 그 그럴 수 부분을 있는 거죠. 그분도 마찬가지로 김경수 의원이 의원 신분에서 이런 URL을 보냈으니까 당연히 그런 답장이 오는 거죠. 그것이 예. 무슨 댓글. 그러니까 그때는 선풀 운동이 벌어졌을 때는 2016년 10월 달에 예,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네, 했죠. 예. 선풀인데 뭐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가장 악플에 시달린 분이잖아요. 특히 2012년도에 더 극명했었던 예, 예,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으니 문재인 후보가 선풀 운동을 하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방식으로 예, 선풀 예. 운동을 하자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예, 네. 저 우리 김철근 대변인 아니 먼저 이게 얘기 듣고 저 이제 우리 김현 대변인 얘기로 하면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대단히 이상하게 잠깐만요. 만들고 그 있습니다. 진짜 네. 황당한 얘기인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핵심만 좀 얘기를 자 해주세요. 시그널을 통해서 55건을 주고 받았어요. 자, 그 드루킹이 39건을 보냈고 16건을 김경수 의원이 보냈어요. 그럼 주고 받는 거 맞죠? 그다음에 3,190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나오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건 나온 겁니다. 자, 텔레그램을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답장을 쓰잖아요. 그 앞에 걸 다 보지 않고는 답장이 써지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니요, 열지 잠깐만요. 않았습니다. 자, 확인 안 했다고 하는데 아니 열지 않았습니다. 자, 허위 사실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열지 않았습니다. 자, 잠깐만요. 경찰은 그렇게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10건이 나왔어요. 보낸 게. 그럼 결국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 본인이 자, 보냈다고 자, 얘기했습니다. 오늘 거짓말이 자, 아니에요. 여기서 진위 허위 관행- 사실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진위를 본인이 가리는 게 보냈다고 아니에요. 얘기했습니다. 김 대변인 거의 사실 잠깐만요. 유포는 누가 하는데요? 허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우리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그 김 대변인 얘기하신 거 실제 지금 얘기하신 거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일방적으로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많이 보냈고 조금은 답변을 했다고 하지만 예, 예. 실제로 지시하는 입장에서는 수사해 보면 많이 안 보냅니다. 이거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다 지시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미 밝혀진 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자체가 문제고요. 예, 예.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인사청탁을 받아줬는가? 왜 백원우 비서관까지 찾아가가지고 오사카 총영사를 부탁을 했는가? 그게 분명히 빚이 있는 거죠. 그 빚은 단순히 만약에 자발적인 개인적 일탈이라면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한번 만나기도 힘들고 청와대 비서관 한번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와 같은 연결관계가 되는 것은 반드시 그때 대선 기간 동안에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청탁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 거죠. 특검 낼 때 거기가 조사 대상으로 올라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당연한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저기 김 대변인 이제 궁금한 게요. 이제 김경수 의원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특검 조사를 응하겠다 네. 기꺼이. 자, 그렇게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본인이 특검에 조사를 응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당 입장에서는 특검 그걸 받아들여야 될지 안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정치 공세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특검 국정조사는요. 예.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네. 아마 1년 상간에 한 15번을 요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제가 나오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건건이 나올 때 분리할 때마다 이슈를 그렇게 이제 물타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특검 주장은 예. 경찰 초동 수사 단계입니다. 예, 구속이 돼 있고 추가 구속이 돼 있고 그리고 수사를 진행 중이고 170건의 대포폰을 사용했던 거고 자금 추적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배후 수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오늘 그 장모께서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10년 동안 부인한테 단 한 푼의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우유값도 주지 않은 사람이다. 아주 매정한 사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매우 궁금합니다. 예. 이분이 어떻게 생활했고 이렇게 경찰 수사 결과를 운영했는지. 이제 기다리는 예, 왜냐하면 이분이 공식적으로 활동한 게 2009년이고요. 2016년도면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뭐 느릅나무 출판사를 운영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단계로 뭐 이렇게 많은 그걸 했지만 예, 예. 이 사건은 명백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신고한 겁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그렇습니다. 저희 주요 당직자에 대해서 험악한 말을 그러니까 비방과 막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한 사건이기 예, 예. 때문에 저희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물론 뭐 정치 공세를 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전후 좌후 맥락을 놓고 보고 해야지 예, 이게 예. 마치 좋은 호재를 잡았다고 해서 국회를 팽개치고 천막을 쳐서 지금 뭐
뭐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예. 식사를 거기서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 보기 민망합니다. 특검, 국정조사 주장할 거면 국회에서 들어와서 일하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자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세 분이 뭐 뜨겁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 철저한 조사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열기를 식힌다고 해야 될까요? 자, 김경수 의원이 오늘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들려보십시오. 시대는 단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 어록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저에게도 비껴갈 수 없는 그런 시대적 과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갖고 계셨던 꿈을 이제부터 경남에서부터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다짐을 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꼭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자, 김대님, 그 PK 지역이요. 예, 굉장히 전략공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지금 이 사태가 터졌어요. 이게 이제 표심에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계속 간다면 특히 이제 김경수 의원이 수사를 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계속 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저희는 것 같아요. 뭐 저도 5년 내내 수사와 조사와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은 그게 누가 됐던 간에 어느 당에 소속이 됐던 그다음에 지위가 어떤 상황이 되든 일벌백계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매크로라는 불법적인 기계를 동원해서 댓글을 공작한 거고 그다음에 남북 공동 그 응원단 구성에 대해서도 이분이 그 아주 자극적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PK 지역이 14일부터 16일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비추어 보면 여전히 김경수 후보가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경남 지역의 경우는 저희가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1% 정도 뒤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 숫자나 아니면 기초단체장이나 시도 의원 숫자가 완전히 열세인 지역입니다. 9대1 정도로 열세인 지역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 앞서 김경수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건강한 경쟁이 있는 사회와 국가균형 발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그런 경남도에서 이루겠다라는 김경수 후보의 포부와 그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 매크로를 조작한 드루킹 사건 이것이 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뭐 당당하게 저는 뭐 알겠습니다. 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뭐 특검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이 선거 영향을 최소한으로 미치려고 하는 것 같고요. 특검을 했으면 아마 사실이 밝혀지면 아마 여론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하는 이유 자체가 이미 그 선거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계속 피해자론을 이야기하는데 피해자라면 당연히 본인들이 특검을 더 원해야 되죠. 그런 자체가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정상적인 조사만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사실만 밝혀진다면 아마 여론은 변화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최대 피해자입니다. 드루킹이 2012년도 10월 23일 날 최초로 MB 아바타론을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2017년 4월 15일 날 당시 국민의당에서 드루킹을 비롯한 그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드루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은 이미 김경수 의원 개입 의혹이 있는 거고 더군다나 드루킹이 개입돼 조직했다고 하는 경인선 하면서 김정숙 여사가 찾았던 그 화면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보고를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고 꼭 대통령이 양념 경쟁을 잘하기 위한 양념 이런 부분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문제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권력의 핵심부가 관여돼 있는 것을 예. 인사권자가 관여돼 있는 것을 어떻게 경찰과 검찰이 하겠습니까? 이건 특검이 불가피하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